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동안 여러분과 같이 국어를 공부하게 된 국어 선생님 송형주라고 합니다. 교실에서 만나지 못해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때가 때이니만큼 이런 인사는 꼭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요? 자,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가 3월 23일 날 개학하는 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학 축하해요. 아직 입학식을 못했죠? 많이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축하도 많이 받고 싶고 또 그리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선생님도 어떤 선생님일지 많이 궁금할 텐데 안타깝게도 지금 학교를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쉬움을 달래고자 먼저 이렇게 여러분에게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국어 수업을 하기에 앞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기에 앞서 1년 동안 국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설명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국어 시간 오리엔테이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어 수업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국어는 3단이에요. 3단이라는 말은 일주일에 국어가 3시간 들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 중에 1시간은 제가 국어 A, 송형주 선생님이 교과서로 진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또 1시간 국어 B, 저 말고 이지혜 선생님이 교과서로 진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교과서 연계 수업입니다. 1반부터 6반까지는 국어 A, 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7반부터 10반까지는 국어 B, 이지혜 선생님이 수업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3시간이 구성되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서가 2시간이죠. 국어 A, 국어 B, 교과서가 2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간은 각각 다르게 진도를 나갑니다. 다른 단원, 다른 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A는 또 A 나름대로의 교과서 진도가 나가고 B는 B 나름대로의 교과서 진도를 나가요. 자, 그러면 세 번째에 있는 교과서 연계학습은 무엇이냐? 교과서 연계학습은 뭐냐면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양한 단원을 배우고 활동을 하겠죠. 그 활동과 단원들을 교과서 차원에서 머무르지 말고 좀 더 확장하고 심화학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외에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폭넓게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물론 이 시간은 선생님은 반마다 다르겠지만 공통된 내용으로 공통된 진도를 나가겠죠. 이때는 별도의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어는 3단이 일주일에 3시간이에요. 사실 이 3시간은 교과서 진도를 나가기에도 조금은 벅찬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간은 교과서 그리고 1시간은 교과서 연계학습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뭐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국어 시간에 다양한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진도도 나가고 활동도 해야 돼요. 그런데 활동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교과서 연계학습 시간을 따로 1시간 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도 수학 능력 시험을 봅니다. 물론 이제 막 입학해서 아주 먼 이야기로 들리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수학 능력 시험 볼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기본 개념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도 풀어보는 그런 능력도 길러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학능력 시험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활동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많아 보이나요? 많은 게 아닙니다. 이 활동들은요, 1년 동안 할 거예요. 한 달 동안 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할 겁니다. 1년 동안 할 것들을 쭉 나열해 보니까
좀 많아 보이는 것 뿐이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맨 왼쪽에 있는 파란색 칸에 되어 있는 학력평가 문제 풀이, 요거는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이미 과제로 제시해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동활동 개인활동에서 총 5개의 그런 칸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 칸은 반대시문식 토론입니다. 이 반대시문식 토론은 한 학기에 2번, 총 4번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암송활동은 중간고사 이후에 1학기 중간고사 이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독서신문 제작활동, 책을 읽고 독서신문을 제작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도 1학기 중에 중간고사 끝나고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독서 발표, 독서 발표도 책 한 권 읽고 이제 그 책에 대해서 발표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2학기에 실시할 거고요. 수필창작 활동도 2학기에 할 겁니다. 그리고 형성평가 중세고 현대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2학기에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활동들 중에 1학기에 하는 것들, 토론과 시암송, 독서신문 제작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2학기에 할 것들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걱정할까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많아 보이고 또 어떻게 될지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또 활동 전에, 활동 직전에 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 없고요. 이 활동들은 결코 여러분들을 고생시키거나 줄 세우기 위해서 하는 활동 아니에요. 그리고 다 수업 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수업 시간 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입니다. 부담 많이 안 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즐겁게 국어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 활동들이 여러분들의 다양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키우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걱정하는 평가. 평가는요, 이 활동들의 결과의 어떤 질을 따지기보다는 성실성, 참여도, 분량,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평가할 거니까 너무 미리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국어 시간 재밌겠다, 단순히 선생님이 수업만 하진 않겠네, 나도 주체적으로 뭔가 참여할 수 있겠네 라는 그런 즐거운 마음을 미리 갖고 오시면 돼요. 자, 보셔서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하는 국어 수업 시간은 선생님 혼자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직접 주도하고 참여하는 그런 수업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생각하고 공감하는 수업.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생각을 발표하고, 또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 또 여러분들끼리도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확장해가는 그런 수업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본 개념 중요합니다.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익혀야지 작품 감상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단원을 여러분들이 단순히 외우지 않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전 실력, 실전에서 문제풀이 능력을 기르는 그런 수업도 함께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1학기에 할 수행평가 활동 3가지 중에서 먼저 토론 수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토론 논제 4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제는 노키즈존은 유지되어야 한다 이고요. 두 번째 논제는 권씨의 몰락은 사회의 책임이다 라는 논제입니다. 권씨가 누구죠? 여러분들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 책 다 읽었죠?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추천 도서 목록으로 제시했었는데 아마 다 읽었을 겁니다. 교과서에도 나와요. 우리가 배울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작품을 배운 다음에 권씨, 주인공 권씨의 몰락이 과연 사회의 책임인지 개인의 책임인지에 대해서 토론해 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제, 결혼의 조건은 오직 사랑뿐이다 라는 논제도 교과서에 있는 작품을 배우고 나서 할 거예요. 교과서에 희곡, 결혼이 있는데 이 결혼을 배우고 나서 이 작품의 주제와 관련지어서 결혼은 사랑만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경제적인, 물질적인 또 기타 다른 요인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시간이에요. 재밌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공유경제는 바람직하다 라는 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할 생각입니다. 요 네 가지 주제는 뭐 거의 확정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달라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크게 바뀔 생각은 없고요. 이러한 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더 폭넓게 확장해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선배들도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내가 스스로 주도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발표하면서 뭔가 성취감도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들 성장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겁게 활동하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자, 토론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간단하게 토론 진행이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토론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보시다시피 3대3 반대심식 토론. 한 모둠에 한 팀이 3명으로 구성되는 찬성팀 3명, 반대팀 3명으로 구성되는 그런 토론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총 8개의 모드로 편성할 거예요. 총 8개의 모드로 편성할 거고요. 그리고 토론이 4번 있죠. 그 토론할 때마다 개인마다 또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토론이 4번 있으니까 내가 한 사람이 토론을 4번 다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토론 참여자로 찬성팀이든 반대팀이든 긍정팀이든 부정팀이든 토론자로 참여하는 건 한 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번의 토론 활동에서는 사회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운영자, 심사위원 등 그때마다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활동한 내용들을 또 평가하게 될 겁니다. 수행평가에 반영할 거고요. 또 자연스럽게 생활기록부에 여러분의 활동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겠지요. 토론 논제가 4개였죠. 쭉 4번 토론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학기에 2번 토론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8개의 모둠으로 편성한다고 그랬어요. 이 모둠 편성은 제가 할 거예요. 제가 해서 토론하기 전에 제가 미리 공지할 거고요. 토론의 절차 과정 이런 것들도 먼저 배우고 나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교과서의 맨 마지막 단원에 토론 단원이 있어요. 그 토론에서 우리가 이제 그 단원에서 반대 신문식 토론의 과정과 절차를 익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그 단어를 배우고 나서는 토론에 어렵지 않게 참여하게 될 겁니다. 자, 토론에 대한 안내는 끝났고요. 두 번째, 시 암송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를 선정해야 되겠죠? 학교에서 정해주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를 개별적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품을 선정한 이유와 여러분의 개별적인 감상평을 적어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암송하는 거예요. 낭송, 단순히 낭송하는 게 아니고요. 암송이에요. 외우는 거예요. 시를 정확하게 외웠는지
외우지 않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왕이면 분위기 어조를 살려서 낭송하면 더욱더 좋겠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배경음악이나 소도구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자, 이 시 암송 활동에 대한 평가는 작품 선정을 한 이유와 감상평을 제출한 것, 그리고 시를 정확히 암송했는지 요 두 가지만으로 평가할 거예요. 뭐 분위기 어조, 그리고 소도구나 배경음악 이런 것들은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어울렸다면, 잘했다면 생활기록부에 적어줄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1학기 할 세 번째 활동, 독서신문 제작 활동입니다. 자, 독서신문이란 말 봐서 알겠지만 책을 먼저 선정해서 읽어야 되겠죠? 아무 책이 아니고요. 자신의 진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진로와 관련된 도서, 책을 한권 선정해서 읽는 거예요. 그냥 읽지 말고요. 세부 정보와 핵심 정보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글로 정확히 표현해야 되겠죠? 그리고 단순히 글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또 창의적으로 홍보하는, 신문이니까 홍보하는 그런 내용, 즉 광고라든지 웹툰 이런 다양한 장르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신문 형태로 구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2학기 활동도 있습니다. 독서 발표 활동, 토론 활동, 문학 창작 활동, 중세국어 현대어풀이 이 4개의 활동이 예정되어 있는데 토론 활동은 이미 설명드렸고요. 나머지 3개 활동에 대해서는 2학기 때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학기만 설명드릴 거고요. 활동에 대한 안내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을 또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어 독서 기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게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생활기록부에 적게 될 텐데요. 모든 책들을 여러분 읽었다고 해서 다 적어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읽고 나서 독서록에 작성한 그런 내용들만, 그 책들만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입학을 하지 않아서, 학교에 오지 않아서 책을 못 받았는데요. 학교에서 독서노트를 줄 거예요. 학교에서 주는 독서노트에 여러분의 생각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적은 것들만 독서 기록을 할 수 있어요. 국어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과목도 또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는 공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어는요. 다른 과목은 아니에요. 국어만이에요. 국어 시간의 독서 기록은 한 학기에 한 번 학기 말에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 생각인데요. 너무 한쪽의 주제만 독서하지 말고요. 다양한 주제의 독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탐구해보는 시간이겠죠? 처음부터 한쪽의 주제에 대해서만 공부하지 말고요. 폭넓게 공부하는, 그리고 폭넓게 독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겁니다. 손글씨로 쓰셔야 돼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지 말고요. 손글씨로 쓰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자 한자 쓰면서, 천천히 한자 한자 쓰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천천히 정리해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물론 표지라든지 줄거리를 단순히 나열한 내용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즉 생활기록부에 적어주지 않습니다. 국어 조교도 선정할 겁니다. 학급당 1명 선정할 거고요. 국어 조교 역할이 뭐냐면은 선생님과 학생을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역할이 아니고요. 수업 진도, 공지사항을 알려주고, 그리고 과제를 거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제출한다거나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기타 수업 시간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의 봉사정신이 필요한 학생들 있으면은 수업 시간에 국어 조교 정할 때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하면은 아마 1학년이다 보니까 교과서 공부를 전부로 생각할 텐데 교과서가 전부가 아닙니다. 공부할 게 많죠? 생각해보면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좀 더 폭 넓게 깊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모의고사 문제도 풀어보고요. 역대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들도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EBS 올림푸스 국어 있습니다. EBS 올림푸스 국어. EB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무료로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구입해서 여러분들이 또 자율적으로 공부하기를 강하게 권합니다. 그 다음에 국어 공부할 때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기본 개념은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지만 이해도 못한 채 암기하려고 하면은 그 내용들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머릿속에 인지한 상태에서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글 전체를 이해하는 그런 공부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새로운 글을 공부하더라도 새로운 작품을 공부하게 되더라도 정확하고 풍부하게 감상할 수 있을 겁니다. 부탁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년 동안 국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내용은 개학하고 나서 수업 시간 중에 해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틈나는 대로 많은 책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 말고도 책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책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더 넓은 세계, 더 많은 세계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어떤 시련이나 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붙잡아 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